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페이지 본문 수업 전에 그 본문 수업을 위해서 문법 사항들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고 다음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각동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지각동사가 뭘까요? 지각동사는 뭔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나 뭔가를 인지하는 것과 관련된 동사예요.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아니면 이런 촉각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인지했을 때 그런 동사들을 지각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어려웠죠. 예를 한번 볼게요. See, look at, watch 다 보는 것과 관련되죠. 보는 거, 보다 동사류들. notice라는 단어는요. 뭔가 알아차리고 주목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notice가 지각동사에 들어가 있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시겠지만 notice도 사실은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되는 걸 notice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otice도 지각동사입니다. hear, 듣다, smell, 어떤 냄새가 나다, taste나 이런 맛이나 촉감, feel 같은 아이들도 다 사실 지각동사, 감각동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동사들을 추려놓은 이유는 이 아이들이 몇 형식으로 쓰일 수 있냐면, 죄송해요. 5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5형식 요번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뭐 때문에 저번에 특별 강의를 했었냐면 사역동사 강의를 했었어요. 만약에 지금 그 강의가 또 기억이 안 나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역동사 특강으로 제가 했던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걸 먼저 꼭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 강의 다음에 이 강의를 연달아 들으셔도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사역동사 특강을 통해서 5형식 동사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allow, ask, encourage 이런 동사들 여러 가지 일반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이 뒤에 뭔가가 따라 나와야 할 때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허락하다,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다, 권장하다 이런 동사들이었거든요. 이 뒤에 뭐가 와야 한다고 했냐면 to가 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투부정사가 와줘야 얘가 서술어랑 헷갈리지 않고 목적격 보어임을 나타내기가 좋다. 그래서 약속했다. 투부정사를 쓰기로 약속했다.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근데 사역동사는 독특하게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지 않고 동사 원형이나 PP가 나오는 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지각동사를 따로 배운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아이는 지각동사라고 하네요. 지각동사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I saw my brother. 문장이 이렇게 끝나도 사실은 말 돼요. 나 내 동생 봤다? 내 남동생 봤어.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되는데 우리는 오늘 특별히 무슨 형식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했냐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하트칠하고 있는 5형식. 5형식 문장을 만들 거예요. 5형식 문장은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나 내 동생을 봤어. 남동생 봤어. 미안해요. 종이 치고 있네요.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형식으로 쓰인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I saw my brother 다음에 뭔가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가 뭐였냐면 목적격 보어였죠.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말. 나는 내 남동생을 봤는데 내 남동생이 뭔가 하는 걸 봤어. 이런 거예요. 내 남동생이 뭔가 되어지는 걸 봤어.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난 내 남동생이 춤을 추는 걸 봤어. 이렇게 써보려고 해요. 얘가 만약에 일반적인 일반 동사 allow, encourage, want 이런 식의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동사였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요? 네, 이 자리에 원래 to dance가 들어가면 끝이겠죠. 근데 사역동사 같은 독특한 동사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었나요? 남동생이 능동적으로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my brother dance 이렇게 들어갔겠죠. 지각동사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지각동사도 우리가 특별하게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얘도 역시 이 안에 dance, 동사의 원형이 들어갑니다. I saw my brother dance 하면 나는 주어죠. saw, 봤다, 동사. 누구를? 내 남동생을.
내가 춤췄어요? 나의 남동생이 춤췄어요? 나의 남동생이 춤췄죠? 주어가 춤췄어요? 목적어가 춤췄어요? 목적어가 춤췄어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 자리죠. 나는 내 남동생이 춤추는 걸 봤어. 능동적으로. 내 남동생은 능동적으로 춤췄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dance, 동사 원형이 쓰인 거예요. 근데 지각동사는요, 여러분, 많이 보이는 구조 중에 하나가 동사 원형 말고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면요, dancing도 들어가요. 현재 분사, ing가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동사 원형과 ing는 차이가 뭐예요? 사실 여러분, 동사 원형과 ing는 뜻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동사 원형이냐 ing냐 둘 중에 골라라 이런 문제를 지각동사로 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굳이 뉘앙스 차이를 찾아볼 때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제 남동생이 춤을 굉장히 잘 추는 친구예요. 뭔가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장에 갔어요. 공연장에 갔더니 앞에서 기다렸더니 내 남동생 차례가 되어서 남동생이 왔어요. 무대에서 춤을 한 판 췄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어요. 이럴 땐 I saw my brother dance를 쓸까요? dancing을 쓸까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엔 구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dance를 써요.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 남동생이 춤추는 거 쫙 봤어. dance를 훨씬 더 많이 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에 가려고 집에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저 멀리 봤더니 공원에서 내 남동생이 흥에 겨워 막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죠. 지나가면서 쓱 봤더니 남동생이 춤추던 중이었어요. 이럴 때 난 내 남동생이 춤추는 중인 걸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진 않았지만 쓱 봤더니 춤추던 중이더라. 이럴 때는 dancing을 쓰는 경향이 높아요. 이럴 땐 둘의 차이가 살짝 있어요. 뉘앙스 차이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I saw my brother dance든 dancing이든 둘 다 능동적으로 목적어가 행동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I heard my name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heard도 hear의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지각동사예요. 나는 들었어요. 근데 난 뭘 들었냐면 이번엔 my name, 내 이름을 들었어요. 이름을이니까 목적어죠. 이름을 들었는데 내 이름 입장에서는 지금 call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들 거거든요. call은 부르다예요. 내 이름은 자기가 불러요? 불리워져요? 불리워지죠? 능동이 아니라 이번엔 목적어와 이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란 소리예요. 자, 그럼 이럴 때 call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나는 내 이름이 불리워지는 걸 들었다. 내 이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어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어 입장에서 되어졌을 때, 수동일 때는 이 자리에 쓰는 건 간단합니다. pp, calle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 저 위에 나와 있는 see, watch, notice, hear, smell 이런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고요. 그 뒤에 이번에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동사의 원형, 두 번째는 ing. 이건 둘 다 능동일 때 쓴다.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뭔가 했을 때. 그치만 pp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수동일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 자리에 세 가지 원형 ing, pp가 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 가지 정도 기억하자면 to는 오지 않는다. 보통 문제를 낼 땐 그걸로 내거든요. 투부정사는 올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지각동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제가 이렇게 조각조각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좀 걱정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또 한 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특수용법인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은요, 어떤 걸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이 자리에는 대시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that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고 특별히 배우는 이유는 있죠. 뭐냐면 우리가 뭐 who든 whom이든 which든 야 헷갈리면 사물이나 사물, 뭐 사람, 목적격, 주격 이런 거 헷갈리면 그냥 that 써. that은 다 괜찮아.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that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치사 뒷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배우는 계속적 용법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계속적 용법이 뭔지 알아야 그 자리는 that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관계대명사 기억나세요? 얘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1년 동안 내내 반복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꾸밀 수 있는 명사가 꼭꼭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뒤에가 어떻다고요? 완전 불완전? 불완전. 왜 불완전하다고 했을까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네, 주어가 빠질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빠질 수도 있고요. 뭐 관사 이런 것들은 우선 생각하지 말고요. 주격은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뜻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자, 뜻은 관계대명사는 뜻이 특별히 없다 그랬어요. 특별히 얘 자체를 뭔가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역할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부터 뒤에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석해보면 뒤에 거 한 선행사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뒤에 거 한 선행사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보죠. I have two sons. 사람이 앞에 나왔네요. 선행사가 사람이었어요. 두 명의 아들들.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ich가 아니라 who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뒤에 볼까요? 얘는 왜 is가 아니라 a예요? 우리 하나씩 다 쪼개봐요. 왜냐면 이런 거 다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two sons 복수죠. 선행사가 복수일 땐 이 뒤에 있는 이 아이도 복수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뒤에를 찾아보세요. 바로 a가 따라 나오죠. 얘는 지금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뒤에 주어가 없죠. 이런 아이들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하는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앞을 수식. 나는 학생인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나는 학생인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나의 아들은 몇 명이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two sons who are students 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는 학생인 두 명의 아들이 있어. 그럼 저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5명의 아들이 있고 6명의 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학생인 2명의 아들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걸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용법에서는 저의 아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제한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아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굳이 학생인 아들, 범위를 좁혔잖아요. 학생인 2명의 아들이다, 있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건 많은 범위 중에 제한한다라고 얘기해서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똑같이 생겼어요. 비교해 볼까요? 지금 제가 너무 낙서해가지고 지저분해 보여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뭐가 달라요? 보이시나요? 정말 요 컴마 하나 달라요. 컴마 하나 다를 때 얘 의미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컴마 하나 다르다는 게 왜 차이가 날까? 우리 컴마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쉼표라고 하죠. 얘 쉬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쉬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쉬어볼게요. I have two sons 끊으세요. 나 2명의 아들이 있어. 저 아들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딱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2명의 아들이 있어. Who are students? 계속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and 들어갈 수 있고요. but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데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 지금 앞에가 2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럼 they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학생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2명의 아들들이 있어. 그런데 그들은 학생들이야.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렇게 컴마를 쓰고 뒤에를 이어서 해석하는 부분, 이런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컴마 뒷자리에는 that을 쓰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컴마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계속적 용법은 아니거든요. 삽입일 수도 있고 하지만 웬만하면 컴마 뒤는 위험하니까 that을 쓰지 말고 who나 which를 쓰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 이건 계속적 용법이고 계속적 용법엔 that이 쓰이지 않거든요. I have 2 sons who are students. 나는 2명의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들은 학생들이야.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럼 예문을 더 들어볼게요. 왜냐면 계속적 용법이 이렇게 주격으로만 쓰이는 경우는 아니고요. 다른 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I will visit my parents. 끊으세요. 쉼표 있잖아요. 계속적 용법이네요. 해석을 먼저 해버릴게요. 나는 나의 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이야. 나는 나의 부모님을 방문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whom I haven't met for years 이렇게 나왔어요. 자, whom은요, 관계대명사의 무슨 격일까요? 모양부터가 얘의 격을 알려주고 있는데 who가 아니라 whom으로 쓰였죠. 이런 건 목적격이에요.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목적격은 뒤에 뭐가 없을까요? 분명히 목적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뒤에 걸 한번 볼게요. I haven't met for years에서 야, 어법 문제야. 중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얘기해 볼 거야. 여기서 쓸데없는 부분은 뭘까? 라고 얘기했을 때 문장의 구조를 볼 때는 좀 헷갈리지 않게 넌 잠깐 비켜줄래? 라고 얘기한다면 어디를 가리고 생각해도 될까요? for years를 가리고 생각해 보기도 괜찮아요.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 같은 거 다 부사 덩어리라 그랬죠? for years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몇 회 동안, 오랜 동안 I haven't met, 이제 I haven't met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난 만난 적 없다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해지죠. 나 만난 적 없어. 누구를? 목적어가 없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예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어는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을 이렇게 해석되는 게 목적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부모님들을 방문할 거야. 난 나의 부모님들을 방문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런데 they가 아니라 아까 이거 목적격이었죠. them, 그들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을 뒤에다 넣으면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주 수년 동안 그들을, 나의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걸로 한번 또 예문을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너무 사람만 한 것 같아서 사물을 가지고 와봤어요. We pollute the sea. pollute는요, 오염시키다란 뜻이죠. pollution, 오염이죠. 우리가 오염시켰어, 바다를. which. 자, which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고요. 뒤에 뭐가 나와요? leads to, 동사 나와요. 뭐뭐로 이어지다. 여기 왜 s 붙었어요?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s 붙은 거예요. 자, 얘 무슨 격? 동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얘는 주격. 아까는 주격이기 때문에 and they라고 했었는데요. 얘는 앞에가 지금 단수예요. they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and it 하면 돼요. 해석해 볼까요? 우리는 바다를 오염시켜. 그리고 그것은 leads to the death of many fish. 이어지는데 죽음으로 이어져. 많은 고기의 죽음으로 이어져.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방금 선행사를 the sea라고 했는데 바다가 많은 물고기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많은 죽음을 이끌어낼까요? 그건 바로 앞 내용 전체죠.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사실.
관계대명사는요, 굉장히 독특하게, 이거는 뭐 참고예요.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만큼은 굉장히 독특하게 선행사로 앞내용 전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it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의 it은 앞내용 전체예요. 이해 안 되셨으면 얘까지는 몰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질문하셔서 더 알아보셔도 괜찮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앞내용 전체를 그냥 선행사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것도 셀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S로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어지는데 뭐로 이어지냐면 많은 물고기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 작은 거 하나 제 눈에 보여서요. 여기 왜 fish가 그냥 fish냐 man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fish는 복수도 fish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지각동사 용법은 다음 시간에 본문 강의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